안녕하세요. 10월 18일입니다. 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즉 땔감으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수소 경제는 이 현재의 기름이나 가스보다도 수소를 더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경제는 탄소 경제에 대체할 수 없다. 잘해야 푼돈이나 버는 틈새 경제가 될 뿐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지나치게 세금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경련에서 저희 전경련에서 나온 그 리포트도 잘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다 자료가 아주 좋지만은 이번에 수소경제 현황과 과제라는 이 보고서는 영 내용이 모두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경련 폄훼하는 건 전혀 없고요. 좋은 그 보고서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내용은 완전히 쓰레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쓸만한 거는 이 사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수소의 생산, 또 저장, 운송, 또 수소의 활용,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림인데, 그래서 한국은 수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존재하는 그 수소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활용과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수소차죠. 수소전기차, 또 수소 발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소 버스도 있고, 수소 트럭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죠. 이것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즉 연료로, 즉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땔감을 쓴다는 게. 휘발유를 지금 땔감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랜저에 있는 현대차 그랜저에 있는 휘발유 엔진, 그게 바로 아궁이 아닙니까? 아궁이. 그 아궁이에 휘발유를 떼서 네? 바퀴 굴리는 거죠. 연료로 사용한다, 땔감으로 쓴다,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런 뜻입니다. 수소를 다른 화합물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잘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수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수소가 있어야 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이나 가스나 석탄처럼 땅 속에서 퍼올리거나 광산에서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수소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벼워서 지구의 중력을 떨쳐버리고 우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수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령 말입니다. 석탄은 캐 올린 거 그냥 이렇게 야적장에 쌓아두면 됩니다. 야적장에 쌓아두고 하는 것도 다 비용은 발생하지만은, 가령 수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면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석탄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수소를 쌓아두는 게 훨씬 어렵고요.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당연하겠죠. 다음에 운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은 그냥 기차 같은 데 싣고, 배에 싣고, 화물차에 싣고, 화물선에 싣고 옮길 수 있는데 수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고. 그래서 수소는 반드시 지구상에서 화합물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H2O입니다. H2O. 물이죠, 물. 지구상에 물이 가장 많으니까 수소도 물론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수소는 각종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동식물입니다. 동식물. 동물, 식물. 이게 살아있는 동식물이건 죽은 동식물이건 그 전부 다 수소, 산소, 탄소의 결합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석유나 가스, 석탄 여기에도 수소가 있는데, 여기서 수소만 분리해서 얻으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즉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량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량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짓을 하면 미친 짓이죠. 즉 화합물에서 수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이나 가스에다가 아니면 석탄 여기에다가 이걸 고압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수소, 산소, 탄소가 강력하게 결합을 해서 석유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가스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그 물질이 변해서 물질이 다른 걸로 변한다고요. 그것을 계질이라고 합니다. 계질법. 바뀌어서 수소, 산소, 탄소가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소만 딱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계질법입니다. 뭐 없는 수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있는 수소를 분리해낼 뿐입니다. 인간은. 없는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예,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수소 분자를 별도로 분리한 다음에 수집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고온 고압의 상태로 만들어서 물질의 성질을 이렇게 계질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 투입돼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투입할 때 현재로서는 이 대량의 에너지 투입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기름이나 석탄이나 석유 태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여기서 기름이나 가스나 석탄을 태운다는 것은 바로 기름, 가스, 석탄에 있는 탄소를 태운다는 겁니다. 탄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때 투입되는 열을 100이라 하면은 만들어진 수소를 다시 태워서 얻는 열은 언제나 100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예, 여기서 수소를 태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탄소를 태우면 탄소 경제고요, 수소를 태우면 수소 경제입니다. 이걸 이 개념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수소를 연료전지에 투입해서 전기를 얻는 것도 본질은 수소를 태우는 겁니다. 그게 예.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투입되는 열을 100이라 하면은 만들어진 수소를 다시 태워서 얻는 열은 언제나 100보다도 현저히 작습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이 100%인 기계는 불가능하다. 이 유명한 법칙이죠, 이게. 자연계에서 이 법칙의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는 탄소 경제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고요. 수소를 연료로,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시도는 완전히 이거 덩신짓거리고요, 미친 짓거리고요, 사기질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수소는 언제나 기름, 가스, 석탄 이것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럴 때, 대량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럴 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치돈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합니다. 남의 돈, 즉 세금으로 돈벌이나 하려고 하는, 즉 세금 뜯어먹으려는 세금 먹튀 세력들이 관여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가고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수소의 생산 부분을 보면요, 부생수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석유화학 공장에서 기름이나 가스, 석탄 등을 단순히 태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태우는 게 바로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이게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바로 뭐 정유공장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 이게 부생수소입니다.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 예전에는 쓰레기로 후공으로 전부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소는 매우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예? 기초적인 모든 중요한 과학 연구할 때 원재료가 됩니다.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수집을 해서 수소라는 상품으로 당연히 팔 수가 있죠. 그런데 원재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수요가 적어서 발생하는 부생수소 양의 상당 부분은 그냥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싼 쓰레기인 부생수소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겠나 이 고민을 하다가 수소 연료전지 착안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생수소의 공급량의 범위에서는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푼돈이나 벌 수 있는 그런 틈새 경제라는 겁니다. 예, 부생수소가 지금처럼 값싸게 공급되는 범위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그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의 양은 당연히 제한적이겠죠. 이게 석유나 가스를 대체할 정도로 대량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세 발의 핍니다. 대량 공급을 하려면은 이제 부생수소 이상으로 수소를 공급을 해주려면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물을 전기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석유나 가스의 그 분자 구조를 바꿔서 거기서 수소만 따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게 계질법으로 수소 추출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수소 결합은 매우 단단한 결합입니다. 예, 매우 단단한 결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소가 물의 형태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이 물이 쉽게 분해가 돼서 수소, 산소로 분리가 되어버리면 여기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수소는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릴 테니까. 예. 수소 결합을 아주 단단한 결합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을 깨고 수소만 이제 따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또 부산물로 산소도 만들어지겠죠. 예. 근데 산소는 굳이 전기분해해서 산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완전히 덩신짓이죠. 예. 그래서 물 전기분해에서 나오는 산소는 그야말로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순도 여부는 또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수소 결합을 깨고 수소만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입 에너지보다 출력 에너지가 훨씬 더 적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생수소의 수요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화학 공장의 그 입장에서는 이제는 원유를 가공해서 휘발유 이런 거 얻는 것보다 수소 얻는 것이 더 남는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휘발유가 부생 그 기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도 상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무슨 말이냐? 수소 수요가 늘어나서 부생 수소의 수소값을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수소 경제는 말짱 꽝이죠. 뭐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해야 틈새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풍력이나 조력이나 태양열이나 태양광 뭐 이런 걸로 얻은 전기를 갖고 물을 분해하면 어떨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덩신짓입니다. 여기서 태양열하고 태양광을 이걸 혼돈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광전 효과를 응용을 해서 빛을 전기로 바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가 사용되는 거고요.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은 돋보기 활용해 갖고 태양빛에 있는 열을 바로 물을 끓여서 발전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 역시 미친 짓, 덩신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합니다. 풍력이건 조력이건 뭐 태양열이건 태양광이건 이걸로 전기를 얻었으면 아니 그 전기를 바로 사용하면 되지. 왜 물을 분해해서 얻은 수소로 또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까? 에? 그래서 덩신짓이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변환 과정을 2단계나 거치잖아요. 에? 수소를 원재료로 사용하겠다면 당연히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면 이건 덩신짓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불필요한 에너지 변환 과정을 2단계나 더 거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칠 때마다 에너지 변환 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연력학 2법칙입니다. 풍력으로 얻은 전기로 또는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 얻을 때 1단계 에너지 변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기를 수소로 바꾸니까요. 그 다음에 이때 얻은 수소로 수소 연료전지 돌린다는 게 수소를 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2단계로
그래서 수소를 전기를 다시 얻는다면은 2단계 에너지 변환 손실이 또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뭐 변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을 발견을 했니 많이 어쩌고 저쩌고 뭐 촉매를 새로 발견했니 많이 어쩌고 저쩌고 다 개지랄 헛소리입니다. 네? 아무리 그래봤자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예. 그게 인력학이 법칙입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는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매우 요긴합니다. 예, 매우 요긴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우주에서 사용할 에너지원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구가 아닌 우주용 아궁이 땔감으로 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궁이가 지금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도 아궁이죠. 예. 그 아궁이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게 수소가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가령 달이나 화성에 인공 도시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여름 휴가에 이제 달이나 화성에 갈 수도 있겠죠. 가서 렌트를 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니까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 렌트 회사가 말이죠. 기름차 또 그러면 기름차 가져가면 산소도 가져가야 되고 기름도 가져가야 되는데 무거워서 안 되죠. 그럴 때 수소하고 수소 연료 전지가 가장 가볍고요. 이때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나 화성에서는 수소값 지구보다도 한 10배가량, 100배가량 더 비싸게 받아도 되죠. 그래서 그때는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달이나 화성에서 우주에서도 전기차의 보조 용도로나 저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광 발전으로 배터리 충전해서 그냥 바로 전기차 사용하는 게 맞고요. 태양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해가 지고 나면. 또 어떤 이유에서건 방전이 다 돼버렸다. 배터리가. 그래서 긴급 충전이 필요한 경우 그런 비상시에 수소를 태워서 얻은 전기로 그 전기차 배터리 긴급 충전 용도로나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수소는 값싼 부생 수소가 공급되는 그런 소규모 틈새 경제로서 수소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기름이나 가스를 대체할 대규모 그런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없기 때문에 수소 경제는 지속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과도한 세금이 사용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소 경제 또 수소 발전소, 수소 전기차 이런 여러 영상 올린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